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코소가 제시하는 이 5가지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부부가 결혼한 얘기를 해냐. 자,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부부도 여러분들 결혼했으면은 당연히 부부 생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죠. 아니 너무 회계사 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프로토콜을 안 정해 놓으니까 그냥 당연히 상대방이 알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우자가 당연히 이건 인정해 주겠지. 이건 당연히 뭐다 허용해 주겠지. 이런 모든 그냥 암시적인 묵시적인 동의로 시작하다 보니까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프로토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예요, 예. 뭐 솔직히 뭐 저는 이제 이게 저는 프로토콜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프로토콜이 있는 게 저는 우리 회계사들 결혼할 때마다 그걸 반드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요. 특히나 뭐 파이낸셜리 측면도 마찬가지고 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파이낸셜리 뭔가 합의에 대한 것도 뭔가 서로 합의는 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이 맞벌이를 한다. 그럼 분명히 생활비가 얼마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파이낸싱 할 거냐. 네가 번 건 여기 생활비를 쓰자. 그다음 내가 번 것은 저축을 하자. 그리고 카드비는 얼마 정도 쓰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분란이 생기겠습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남이 해줄 거다는 자기 기대치와 저 기대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성분들은 남자가 카드를 야 그래도 한 달에 한 60만 원 이상 쓰는 거는 좀 그러지 않니? 이런 기대치가 있을 텐데 남자가 200을 쓰고 왔어요. 매달. 근데 200을 쓴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뭔가를 쓰기 위해 썼다라고 하면 억세트가 되는데 술 처먹는데 막 200을 썼대.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 개인적으로 막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용품을 비싼 거 막 사고. 그럼 이게 가족을 위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건데. 물론 자기가 벌어서 쓴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되게 착한 애가 보네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냥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응? 구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정 때 양쪽 부모님을 찾아갈 때 용돈을 얼마를 드리자. 그것도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만약에 남자가 여자 몰래 만약에 어머니 아버님한테 용돈을 보내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물론 그게 굉장히 파이낸셜리 데미지 주는 건 아니지만 알게 됐을 때 어떤 거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아니 이게 비유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야. 가족들도 가족을 하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뭐가 필요하다? 내부 통제가 필요한 건데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냐. 야 우리 20년 후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는 재산을 한번 모아보자.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목적이야 목적. 우리 부부의 목적, 파이낸셜리 관점에서 목적을 세웠어. 그럼 목적을 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 그럼 프로토콜이 뭐냐? 5가지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볼게요. 통제 환경이 뭘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분위기가 뭐냐면 서로 전략하는 보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 그 톤이라는 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 한 사람이 막 흥청망청 써. 그러면 상대방도 어때요?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지 이게. 물론 잔소리에다가 너만 써, 나도 써. 이렇게 돼버린다고.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야 돼. 분위기가. 톤. 됐죠?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2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20억을 모으겠다는 그 목적에 반하는 뭔가 리스크가 항상 중간에 생기겠지. 누가 아프다라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게 되면 지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리스크. 그 리스크를 빨리빨리 적시에 파악해야 돼. 그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미리 보험 가입하자. 이게 리스크 어세스먼트야. 그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아까 그런 거. 서로 간의 정보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 돈을 받는데 야 요번에 우리 인센티브 얼마 나올 것 같다. 또 연말정산 2월달에 하죠 우리? 환급이 많이 될 것 같아. 얘기 안 해. 그걸 빗자루 쓰는 거야. 그런 게 정보가 원활하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이 목적 달성하는데 굉장히 애드버스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소원에 원활하게 뭐다? 자기가 얼마를 쓸 거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쓸 거라는 걸 원활하게 상대방한테 공개해야 된다. 오픈 커뮤니케이션. 그래야 목적 달성하는데 뭐다?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컨트롤 액티비티. 돈 집행할 때마다 뭐 해야 돼? 승인 받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한도 카드를 우리 서로 간에 아껴 쓰자. 50만 원까지만 쓰자. 근데 50만 원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해서 나 이번에 50만 원 넘어갈다. 승인해달라. 그게 오서바이제이션. 그럼 어디에 썼는지 뭐 해야 돼요? 다큐멘테이션 해야지. 다큐멘테이션. 카드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다큐멘테이션. 응? 이해돼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매달 한 달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했던 그 예산을 달성했나 안 했나 한번 우리 쭉 한번 검토해보자. 모니터링. 이게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 간에도 뭔가 이런 프로토콜 만드는 게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5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해볼까? 자, 자식을 낳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목적이 얘를 공부를 뭐다? 잘하게 하고 싶어. 이게 목적이야.
그럼 일단 뭐가 돼 있어야 돼? 집안의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 공부하라고 해놓고 여러분들 부모들이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TV 앞에 앉아있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지금 소파에 누워있다?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그 분위기가 되겠어요? 안 돼. 분위기 형성해야 돼. 근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공부를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배웠잖아. 통제 환경이 아무리 잘 구비됐다고 해서 반드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신뢰성 있게 나오진 않아. 저희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항상 집에 TV가 없어요. 그냥 그 거실이 제 책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겠다는 게 결혼하기 전부터 나의 딱 그 마음이었어. 내가 공부를 하러 갈 이유가 없다. 지가 필요하면 공부를 할 거니까.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공부를 좋아했던 스타일이라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하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왜 그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지가 필요하면 하겠지. 대신에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 하고 거실에서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어린애들의 MZ세대의 생각은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요즘 하도 그 TV 많이 나오는 뭐 손흥민이하고 이강민이하고 싸운 거를 막 얘기하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 젊은 애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 다 손흥민의 편을 들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회계사들도 몇 주 전에 해시가는데 이강인 이 새끼는 때려 죽여야 된다고 다들 꼰대 같은 애들이 의외로 나보다 더 꼰대인 거 애들이 근데 생각해보면은 걔는 어릴 때부터 이제 외국에 나가 있었고 외국의 문화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네가 왜 나를 타치하느냐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뭐 누구를 이렇게 막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컨플릭이 생기면 저놈이 틀렸다라고 접근하면 힘들어. 그냥 나랑 다르다고 해야지.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되게 피곤해진다고. 지금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저놈이 틀렸다고 말하면은 이거 엄청 분란이 생기는 거라고. 솔직히 저 사람만이나 이 사람만이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회계사들한테 의견을 듣겠어. 그럼 둘이 컨플릭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죽일 놈이야. 근데 저 사람 만나보잖아? 이놈이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절대 한 사람 말 안 듣는다고. 각자 들어보는 거지. 그리고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맞는 거니까. 봐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일단 뭐다 부모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응? 지가 맨날 주먹 늦게 들어오고 소파에 누워있고 맨날 뭐 지가 오락하고 있는데 애 보고 오락하지 마. 이게 되겠어요? 분위기. 매니지먼트가 애티튜드 보여줘야 돼. 에? 공부가 이게 진짜 몸에 배어있게 만들어주는 거 분위기.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리스크를 판단해봐야 돼. 응? 그 리스크를 뭐다 파악해보고 얘가 원래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공부의 패턴이 잘못된 건지 공부 스타일이 잘못된 건지 과목을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선생이 잘못된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적절하게 전략을 세워줘야 돼. 그게 리스크 어세스먼트예요. 그리고 가서 뭐 하셔야 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겠죠. 그걸 원활하게 뭐다 외부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아줌마들 모여서 무슨 문제가 있나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이거 커뮤니케이션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그 어머니들이 항상 그 전업주부들한테 팽당하고 있잖아요. 응? 또 전업주부들은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들 톡방에 초대 안 한다고. 깔끼리 모여가지고 막 정보 공유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 인포메이션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구나.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이 컨트롤 액티비티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하자.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보다 더 빨리 자려면 엄마한테 허락받고 자라. 오서바이제이션. 그죠? 네가 공부한 거 미리미리 어떻게 있었다 세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공부를 달성했는지 공부 계획에 따라 했는지에 대해서 다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모니터링. 매달 우리 모여서 네가 우리 공부 계획 세웠던 거 얼마나 달성했나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 컨셉 같이 보이지만 어떤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5개 컴포넌트는 대부분 다 필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부 통제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